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뉴스본 이제 낭독 시간을 가질 텐데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기업 도시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018년 12월 17일자 이제 거의 1년 전인데요. 관심 있어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예고했던 사안이다. 어찌 보면 참 여정부의 시즌2다. 노무현 정부도 올해 이상으로 서울 아파트값 폭등하자 판교, 광교, 동탄 등 12개 지역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과거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 현재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계속 기사를 읽어보면 19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 탄생 배경도 비슷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편촌, 삼본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했다. 서울 주택가와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오르자 대선 공약인 주택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기든 2기든 신도시들이 서울의 베드타운 구실을 똑똑히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역기능도 컸다. 서울의 택지난을 피해 조성되면서 교통체증과 혼잡 등 수도권 과밀을 증가시켰다. 세종시는 이를 감안해 세종시 굉장히 핫한 곳이죠. 이를 감안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했다. 하지만 치주와 달리 인근 대전, 충청권 인구만 흡수했을 뿐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비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치에 있을 때 이론과 또 실전 좀 다른다는 걸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길 과장이란 조어에서 보듯 다수 공직자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행정도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다. 이렇게 됐고요. 반면 기업 도시들은 뜨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평택, 이천, 서산, 파주, 아산 등 최근 10년간 주요 성장 지표 추이를 보라. 이들 5개 도시는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지표 등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지난 8년간 기업 유치에 공들인 평택의 변화는 상전벽해다. 평택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동평택은 많이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만 서평택 쪽은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 평택 공장을 착공한 이후 실업률이 그해 3.0%에서 이듬해 1.8%로 떨어지는 등 줄곧 일자리가 늘면서이다. 그러니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유명한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입지한 이천과 파주도 그런 점에서 젊은 도시다. 아산과 서산도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들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 차세대의 기업 도시들이 더는 서울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않아도 될 정도라면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명제를 입증하는 산 증거일 것이다. 기업 도시가 그래서 기업 산단이 있는 곳이 일자리 창출, 당연히 수요 증가, 인구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권 발달. 3기 신도시 건설을 계약하고 있는 정부가 거울 삼아야 할 사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한국감정원 신안산선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건데요. 요거는 2019년 11월 9일 최근 기사입니다. 334필지 토지 보상 추진 2024년 개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 역사, 차량 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 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오늘이 22일이니까 한 3일 전 기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보상 업무 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지하 구간에 대한 보상 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 전철로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어 최대 11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2호선을 타고 출근하는데요. 굉장히 딜레이도 많고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km 정도? 40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10km라면 굉장히 빠르죠. 국토부는 지난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되어온 신안산선 복선전철. 그러니까 지금 핫한데 이게 시작은 1988년 굉장히 벌써 몇 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한 30년 훨씬 넘었고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주민 수건 산업인 신안산 복철 전철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토지 보상금이 역대급 50조 원이 풀리고 제4차 종합개발도 이제 2022 마감이기 때문에 5차 국토종합계획 5차부터는 솔직히 이제 정비 작업이 들어가는데 개발과 정비로 이제 콤비를 넣어서 들어갈 시점입니다. 즉 토지 개발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신안산선 복선 전철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 신안산선 보상 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 기사네요. 2019년 11월 20. 고덕 8억 원 2차 자녀 세대 마감 임박 고덕 신도시 최고 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평택이 재조명되고 있다. 연달아 수도권 신규 분양 흥행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매섭다. 평택은 그간 수요에 비해 공급된 물량이 많아 상당히 저평가됐던 지역으로 현재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8월 지제역도 핫한 거 아시죠? 더 샵 센트럴시티가 올해 첫 분양 마감을 기록한 이후 고덕 국제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덕 국제 신도시 내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단지는 고덕 8억 원 2차이다. 1순위의 모든 타임 마감을 기록 8억 원 브랜드가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 단지가 건립되는 고덕지구 A-40 블록은 고덕 신도시 내 교육 특화 구역인 에듀타운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될 국제 교류 단지에 인접해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장점, 중앙공원이 바로 연결된다. 에듀테어는 지난 12월에 용역 입찰 공고를 고시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규모가 1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한다. 약 32만 평 규모의 국제교류 단지도 사업 추진이 활발. 이들 사업 부지 내 국제모를 비롯한 국제교육시설, 유명 해외 명문 대학 캠퍼스 및 교육시설, 대학병 이런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갖춰지는 거죠. 유치될 예정으로 2022년이 조성이 완료되면 고덕 8억 원 2차는 더욱 톡톡한 입지적 수혜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위치한 평택은 동평택이죠. 현재 수원발 KTX 직결 연결 사업이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서정리에서 지지역 철로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고속철도 SRT, 슈퍼 래피드 트레인에서 굉장히 고속철도죠. 말 그대로 굉장히 하이스피드를 자랑하는 건데 고속 광역 교통망이 추기될 전망이다. 도로 교통망도 훌륭하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고덕 IC, 평택 화성 고속도로, 어원IC, 일본 국도 우회도로 연결 등 평택 내 이동뿐만 아니라 도시간 이동 편리가 그러니까 연계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얘기죠. 특히 이 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고덕산업단지, 행정타운, 국제교류단지 등을 있는 고덕순환도로 중심 입지를 확보해 고덕국제 신도시 내에서 최고의 주거 입지를 확보한 아파트로 꼽힌다.
이처럼 평택 일원의 다양한 개발 호재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고덕 국제 신도시 내 자리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입주가 굉장히 본격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평택 내 이위 인구가 당연히 빨라지고 올 4월 기준 평택의 인구는 50만을 돌파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구 규모로 대도시 반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도 기대됩니다. 2020년 가동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2기를 비롯해 향후 삼성반도체 3, 4기, 고덕 신도시,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테크노밸리 예정된 3-3 공고 착공, 190여 개 협력사 이전 예정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업단지, 꾸준한 인구 유입이 전망이 되고 고덕 파라곤 2차는 직주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다. 확보 아파트로 고덕 신도시 단계별 개발에 따라 더욱 풍부한 배우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의 위치, 올 7월 입주를 시작한 고덕 파라곤은 입주 프리미엄이 계속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현재 시범 단지 대장주로서 입지를 굳힌 만큼 뒤이어 분양 중인 고덕 파라곤 2차에 대한 유추가 주목이 되고요. 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금 5%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후 투자자와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 현재 자녀세대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회사 보유분 선착으로 분양 중인 고덕 파라곤 2차 모델하우스는 사전 예약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로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 가속 페달 이렇게 이 기사도 최근 기사고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산업단지 상상허브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산업, 산단형 스마트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 전환은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 계획, 네, 인센티브는 법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 서비스 제공, 진흥 방지, 사전 사후 관리 체계 도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야별 지원 사업이 제도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은 정책 지원 강화, 일자리 매칭은 애로 해소 및 기피요인 제거, 선택과 집중 효율성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제조 혁신, 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스마트화, 제조 서비스 융합, 산단 조성 관리 개선, 산단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청년 인재 양성, 쾌적한 근로, 정주 환경의 청년 친화 산단, 환경 친화, 안전한 산단, 일자리 효과가 높은 산단 유형별 맞춤형 과제 추진, 도심 내 노후 산단의 혁신 성장 거점을 개조, 지역 산업별 맞춤형 신규 산단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조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 활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을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 혁신을 산업단지 대개조 개헌안을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개혁안은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공업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단 내부의 휴폐 부지를 이용해 각종 산업 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사 허브를 집중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선정을 위한 전지기로 활용된다. 그래서 대상지는 산업 입법재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용도 지역을 변경,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사하게 되는 거죠. 주택 도시기금 처리 융자 등 각종 특혜를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와 협업, 창업 지원을 확대, LH 등 산단 내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을 연계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 내년부터 산단 재생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해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통합재생을 도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지자체가 노후 산단과 그 주변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 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산단별 경관이 우수한 산단 상징가로 조성. 노후공장의 시설 개선 지원. 생활 SOC 사회 간접점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또한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업종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산단 재생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해 산단 전체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 본격 개발. 도로, 주차장 등 개별 시설물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 기업 전용 산단의 계열사 협력사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 귀속 기재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을 통해 수요 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수록 너무 돕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 지방에도 판교 이밸리와 같은 혁신 성장 지원기를 갖춘 도시 첨단 산단을 확대,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에도 도시 첨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족 도시로 건설. 일자리 창출과 제조 혁신을 위해서 산단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하여 산단과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산터, 놀이터 만들고 중요. 국토교통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산업단지의 지역의 혁신적 일자리, 즉 일자리 창출이 정말 사회적인 그런 구조 자체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경제, 그와 같이 시너지 효과도 대단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기업 선단, 일자리 창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뉴스 리딩 낭독 시간을 가졌고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이제 목이 잘 안 풀려서 정확한 발음을 좀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또 이제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또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